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함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인수라고 그러죠. 그 인수를 저장하는 매개 변수들을 기술하는 순서와 형식, 그리고 그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또 형식과 방법, 이런 거에 관해서 다뤘어요. 그 중요한 개념이 이제 위치 인수, 뭐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가 될 수도 있고 키워드 인수, 또 가변계수의 키워드 인수가 될 수도 있었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었으며, 함수 또한 함수 호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그 여러분이 효율적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내부든 외부든 변수를 사용하게 되죠. 자,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그 0, 1 앞에 처음 두 수를 주어지고 그 다음 수는 앞에 두 수를 더해가면서 다음 수를 만들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라고 그러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여준 이 간단한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여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 피보나치 시리즈를 구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왼쪽에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피보나치 그 수열을 구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오른쪽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시리즈를 구할 때, 자, 처음 두 수는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0, 1로 이 튜플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A에 0 들어가고 B에는 1 들어갑니다. 그래서 while 반복문을 쓰면서 B가 100보다 작으면, 이게 true면 이제 이걸 실행하는 거죠. while 블럭이죠. 그래서 이게 100보다 작으면 처음엔 1이니까 실행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일 B를 찍죠. B를 찍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찍어라. 그리고 나서 A, B를 이제 바꿔요. A, B를 뭐로 바꾸냐면 A는 B로 바꿔주고 A는 B로 바꿔주고 B에는 앞에 두 수를 더한 걸 집어넣죠. 즉 다음 수는 더한 걸 갖고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요 B가 100보다 큰지 작은지를 테스트해서 작으면 또 B를 찍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와서 B가 100이 같거나 넘어가는 순간에 이 while 프로그램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제가 요거는 그 VS 코드에 제가 직접 pivot.py, 여기 pivot.py라고 있죠. 저기 pivot.py 라는 그 파이썬 모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크립트 파일을.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할 때 이제 요 run 해가지고 요 run without debugging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 11, 23, 58, 13, 21, 34, 55, 89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100보다 작은 것까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만약 1000까지로 한다 그러면 요것만 1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 1000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주면은 저렇게 11, 23, 58, 13, 21에서 89, 144, 233, 37, 610, 987 하면서 저렇게 1000까지로 해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럴 때 이 pivot.py라는 모듈에 사용하는 함수는 없지만 변수는 많이 쓰고 있죠. 즉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두 개를 쓰고 있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그 왼쪽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이 왼쪽 프로그램은 이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죠. def에서 이 piv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piv2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이 처음의 함수는 요거랑 똑같죠. 지금 요 함수 요 오른쪽에서 pivot.py랑 똑같죠. 이거 집어넣고 다만 다른 게 프린트하고 요 값을 안에서 찍어주는 거고, 마지막에 프린트하면서 뉴라인 하나 찍어주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요 프로그램이 돌면서
값을 화면으로 쫙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pivot2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result라는 변수를 써서 empty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 시켜 가지고 그 다만 얘랑 다른 건 프린트 대신에 뭘 했죠? 여기서 프린트 하는 대신에 얘는 그 값을 프린트를 하지 않고 요 리스트에다 추가를 시켜줬죠. 그 값을 계속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그래서 이건 화면에 나오질 않겠죠. 결과가 화면으로 출력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요? result라는 리스트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 while loop이 끝나고 나면 그 result라는 값을 return해서 반환해 주죠. 요걸 가져가서 이제 result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시킬 때 요게 이제 이 감수 혹은 클래스, 나중에 클래스 배우겠지만 함수들만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을 이 내부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if 요 함수의 이름, 지금 내가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듈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내가 만든 그 모듈 테스트.py 그거의 이 이름이 메인이면, 요 모듈 네임이 이름이 메인이면, 요게 true면 요걸 실행한다는 거죠. 보통 처음엔 다 메인이라고 잡아놔요. 메인으로 이렇게 속성 변수죠. 이것도 일종의 메인으로 함수를 파이썬은 나중에 잡습니다. 요게 이제 속성 변수는 요게 속성 변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처음엔 무조건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true가 돼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될 때 제일 처음에 piv를 실행하죠. piv를 실행하면 얘는 piv는 프린트하니까 이렇게 그냥 찍어버려요. 출력으로 나와주죠. 근데 그 다음에는 pivot2를 실행하죠. 그래서 똑같이 요거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pivot2를 실행한 거를 pivot라는 변수로 받아가죠. 그럼 pivot는 뭐가 됐을까요? 여기 이제 pivot2가 실행하면서 그 어떤 수까지 주어진 수까지 범위 내에서 피보나치 시리즈가 요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리절트가 이제 피보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를 찍으면 이렇게 리스트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게 다른 점은, 오른쪽에서는 0은 제외해 버렸죠. 1부터 찍었죠. 근데 이제 왼쪽 거는 0부터 찍었어요. 왜 그렇죠? 얘는 프린트할 때 B를 했죠. 얘는 프린트할 때 뭐래요? A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A를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가 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0부터 찍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rgv, argv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요 프로그램은 run 해갖고 돌아가질 않습니다. 요거는 커맨드 모드라고 해서 명령어 갖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를 실행하면서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를 그러면 요 프로그램은 여기서 내가 또 넣어놨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제 내가 넣어줬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런 해가지고 여기서 런 해가지고는 실행이 안 돼요. 오류가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명령어 레벨에서 파이썬을 실행시켜주고, 즉 커맨드 모드에서 실행시켜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커맨드 모드에서 어디까지 해서 피보나치 수를 구할 건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파이썬 해가지고 내가 실행시키는데 요 모듈 이름이 뭐냐면 모듈 피보 테스트, 모듈 피보 테스트 .py 모듈, 이걸 정확해야 돼요. 또 틀리면 모듈 피보 테스트 .py 맞죠? 여기다가 내가 어떤 범위까지 피보나치를 구할 거냐, 여기서 100까지만 구해라 하고 치고 명령을 쳐버리면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처음에 돌아가는 게 요 피부가 돌아가서 요게 돌아가서 프린트 화면으로 찍은 거고, 얘는 두 번째는 이제 리스트로 집어넣어서 리스트 결과를 이 피보에 반환해줘서 피보를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경우가 이제 이 아기먼트, 즉 요런 거 여기서 내가 파이썬 명령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듈 내가 만든 그 모듈 이름 모듈 피보 테스트.py 그리고 100 이렇게 쳐줬죠. 이때 요 모듈 피보 테스트.py가 argv 제로입니다. 그리고 요게 argv 1이에요. 그래서 요 파이썬이 실행하면서 요거를 파이썬한테 넘겨주는 그 인수에 말하자면. 그래서 요게 인수가 이게 0번째 인수, 첫 번째 인수, 계속 저 좀 두 번째 인수 이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요 sys라는 모듈에서 임포트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sys 같은 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요 pivot.py라는 모듈 속에서 a, b 이런 변수를 사용했죠. 또 여기에서도 여기는 함수죠. piv라는 함수와 piv2라는 함수 내에서도 이렇게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result도 변수죠. 자, 이렇듯 함수 내에서 변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모듈 레벨에서 이 모듈 안에서 이건 함수 없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 ab라는 변수는 pivot.py라는 모듈 내부에서 다 적용되는 유효한 변수들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요 ab랑 여기서 ab의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썼죠. 내부에서 썼죠. 그래서 요 ab라는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걸 다룰 텐데요. 그 다음에 pivot2라는 함수에서는 result라는 변수,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이 result 변수, a, b 변수도 이 함수 내에서 그 내가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도 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함수 바깥에서는 이런 값은 좀 보이질 않아요. 즉 등록되는 이름 공간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얘기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sys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는데, 이 sys라는 모듈이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그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sys 해가지고 argv1, 요 argv1이 요건 argv0였고 모듈 이름이 요게 돌아가면서 요게 이제 argv1입니다. 요건 argv0라고 그랬죠. 요건 이제 명령어고 파이썬 실행하면서 요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실행하는데 요 프로그램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서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다 스트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argv1 sys 모듈에서 argv1을 가져와서 이걸 정수로 바꿨죠. 요게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요게 이렇게 10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10 스트링으로. 그래서 요게 인트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정수 10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을 가지고 이제 피부가 n이 10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n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그랬죠. 함수에 정의된 요렇게 이제 n이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a, b는 result는 내가 요 함수 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함수 내부에서 내가 정의해서 쓰는 함수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가능한 한 적게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듯 함수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요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죠. 요건 함수를 사용했죠. 파이썬 모듈에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뭐 여기서 뭐 3개밖에 안 쓰고 여기 2개를 썼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선언하는 매개 변수, 이제 이런 것들 n과 같은 이런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던 거, 그 다음에 함수 외부에서, 이건 함수 외부에 말이죠. 함수를 정의 안 했으니까요. 이 사용하면 변수들의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그 유효성을 가지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유효 범위 스코프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코프 개념하고 그에 따라 분류되는 변수들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변수는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어요. A, B, 혹은 N, 혹은 이렇게 result.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용되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그 이름 공간이라는데 이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파이썬 내가 초기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죠.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레벨에 따라서 몇 개의 공간으로 분류되고 각 변수의 함수 이름들은 모두 각자의 맞는 레벨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AB 같은 것들, 여기서 AB 같은 것들은 이 모듈 내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모듈 레벨의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됩니다. AB가. 근데 이제 요런 프로그램에서는 요것도 이제 모듈 테스트.py라는 모듈이죠. 여기서 모듈 변수는 지금 사용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함수 내부에서 A, B, 그다음에 여기 result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 piv라는 함수의 이제 A, B는 그 함수 로컬 레벨, 그 함수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이걸 로컬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네임스페이스 등록됩니다. 그리고 result AB도 거기에 등록이 되죠. 로컬 네임스 함수 내부에서 그러니까 유효 범위가 함수 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함수 딱 단일 함수로 됐는데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 내부에 또 def 해갖고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안 보여줬는데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파이썬 명령문의 실행은 그런 네임스페이스에서 어떤 변수, 내가 원하는 변수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다면 클래스의 이름, 또 모듈, 이런 건 모듈 이름이 이제 있어서 pivot.py, pivot라는 모듈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되죠. 그 모듈의 이름 등 각 레벨에 맞는 이름 공간에 등록된 이름을 내가 이제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되면 그 변수를 등록된 네임스페이스에 찾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네임스페이스 레벨에 따라 변수들의 유효 영역도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그들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이런 이제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코드 블록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코드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 블록은 그 코드 블록의 헤더, 말하자면 이름입니다. 그 블록의 이름인데 그 블록 헤더와 그 인덴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파이썬 명령문을 쓰겠죠. 그래서 파이썬 명령문을 써가지고 이 코드 블록이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하나의 모듈이 이제 잡혀 있다. 하나의 모듈을 내가 만들면서 즉 test.py라는 파이썬 모듈을 내가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명령문을 이렇게 적고 여기다 이제 변수들도 선언되겠죠. 어떤 변수들이 이제 선언도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함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함수 선언하면서 여기서 파라메터들도 기술될 거고 또 명령문 하면서 여기서 또 변수들이 선언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안에 함수 내부에 또 이렇게 또 함수를 하나 선언했다. 또 코드 블록을 하나 만들었다고 이제 코드 블록 내에 또 내부 코드 블록 이런 걸 우리가 네스티드 코드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네스티드 코드 블록 내에서도 이제 요 명령문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변수들도 선언될 거고 또 선언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령문 이제 또 이제 블록을 빠져나온 여기죠. 블록 내면 요 명령문들은 요 블록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블록의 레벨에 맞춰서 인덴테이션에 맞춰서 이렇게 명령문 적어주면 여기에 선언되는 변수나 명령들은 이제 저 모듈 레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 구조에서는 이게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되는 변수들은 이 모듈 레벨의 네임스페이스에서 등록되는데 그러한 네임스페이스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모듈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블록을 우리가 아우터 블록이라고 해요. 이제 네스티드 코드 블록이 있는 경우, 돼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단일 블록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에 선언된 변수나 이런 것들은 아우터 레벨에 선언된 변수들이에요. 말하자면 뭐 납에서 우리가 이제 define func라고 이렇게 잡았고 얘는 이제 define my func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선언되는 변수들, 여기에 선언된 변수들은
그 아우터 레벨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는데 그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enclosing namespace라고 그래요. 그 enclosing은 이제 안에 그 다른 또 코드 블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enclosing namespace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포함하고 있으니까 enclosing namespace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포함된 내부에 네스팅된 그 코드 블럭은 여기에 이제 선언되는 변수들이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인너 레벨이라고 합니다. 인너 레벨의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는데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로컬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모듈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등록된 구별돼요. 근데 또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코드 블록 정의에 따라서 파이썬 변수의 네임스페이스는 네 개로 분류돼요.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아우터 블록에 존재하는 변수들의 네임스페이스를 아까 얘기했듯이 enclosing namespace라고 하고 인너 블록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들의 네임스페이스는 local namesp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 블록 즉 외부 말하자면 아우터 블록 바깥이니까 모듈 레벨이겠죠. 즉 파이썬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모듈에 존재하는 변수들의 네임스페이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듈 또 외부에 존재하는 그런 또 파이썬 변수들이 있는데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런 모듈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뭐.py a.py 이런 모듈이 있고 또 b.py 이렇게 모듈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 모듈에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쓸 수 있고 이 모듈에서도 이 네임스페이스를 쓸 수 있고 이 모듈에서도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나 함수들 이름들을 다 쓸 수 있는 즉 여기에 그런 변수나 함수의 이름들이 등록된 공간이 있어요. 이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제 이게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예요. 우리가 빌트인 함수처럼 요건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된 이제 변수나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영역 측면에서 보면은 빌트인 네임스페이스가 가장 광범위하죠. 모듈들 혹은 그 패키지들 이런 것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큰 공간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큰 공간이 enclosing 네임스페이스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공간이 로컬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는 단일 블록 기반입니다. 단일 블록 말하자면 앞에서 봤던 그 인너 블록이죠. 그 다음에 enclosing 네임스페이스는 그 다중 블록 기반이에요. 다중 블록이 없으면 enclosing 네임스페이스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중 블록은 네스티드 블록을 가지는 케이스, 즉 function inside function이죠. 그래서 아우터 블록 이럴 경우 enclosing namespace에 거기에 선언되는 함수나 변수들은 각 거기에 등록됩니다. 이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는 모듈 전체에서 아까 피보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가 아닌 함수 바깥에 선언된 변수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C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컬 변수, 여기서 이제 전역 변수 이런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빌트인 네임스페이스는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고 패키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런 빌트인 그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된 그 이름들을 알고 싶을 때 dir이라는 그 내장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빌트인이라는 그 속성 변수를 가지고 이 빌트인스라는 변수들을 다 출력해 주라 하면 이 명령을 통해서 다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 어떤 변수를 어떤 네임스페이스에다 등록시켜라 하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와 non-local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글로벌이 변수를 사용하면서 변수 앞에다가 글로벌을 붙여주면 이 변수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해라. 함수 내부에다가 변수가 아무 이 키워드 없이 선언하면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지만
non 글로벌을 써가지고 그 변수 앞에다 글로벌을 해서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면은 요 변수는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네임 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를 가져와서 써라라는 거고, 그 변수 앞에 non local이라는 거를 적어 주면은 이 변수는 enclosing 네임 스페이스에 있다. 그러니까 아우터 레벨에 있는 변수다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거죠. 이를 non local 안 주면 그 함수 내부에 있는 로컬 네임 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로서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non local을 붙여주면은 자기 아우터 레벨에 있는 그 코드 블록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써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글로벌과 non local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